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저번 주 옆 테마 6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은, 일단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죠. DCF법이라는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하고, 한 해예요? 매 기간이에요?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다 얻고, 세후로 돼 있죠, 그죠? 사용하는 지표가 똑같기 때문에, 순효과법,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이고, 어림서법과 비분서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안 했고, 한 해 소득이고, 소득이득만 따지고 결과치만 보죠.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고, 승수법, 수익률법이 역수관계고, 비율분석법도 시간 가치를 불고려했죠. 한 해 소득이고, 소득이득, 결과치만 또 따진다. 그래서 직접 비교 곤란하고, 1번서부터 5번까지 있다가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밑에 보시면 합해 시간 가치 고려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게 있는데 들어보죠 하죠. 자, 우리가 할인 기법이에요. 할인 기법. 자, 그래서 이제 할인 기법. 자,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기법인데 자, 여기 이제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해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 고려하는 게 지금 네 가지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영가법 고려 안 해요? 고려해요. 하죠. 우리가 현가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은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현가도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래서 현가해수기간법도 고려합니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영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영가법. 그래서 연평균 순영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평균을 냅니다. 그 연평균 순영가법이라는 것도 그냥 있어요. 현가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안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어, 내부 수익률법은 현가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그럼 그거는 고려한다는 거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죠. 자, 얘도 현가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 그럼 우리가 따라서 내부, 지수, 이 두 가지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가 이따가 문제 잠깐 지금 볼 건데, 현가는 그냥이요. 우리가 눈에 보여요. 보이면 오지선다해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뭐하고 뭐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내부하고 지수가 고려한다는 걸 고려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잠깐 이제 제가 문제를 풀시면서 가는 게 아닌데 한 문제만 딱 풀어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210페이지 가시면은 저번 주께 거기에 32번을 한번 보세요. 32번을 보시면은 감정평가 시험인데 32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차셨죠? 32번을 보시면은 다음 중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입니까? 먼저 현가를 찾습니까? 그럼 수존재 가치법과 현가해수기간법은 현가가 들어갔죠. 근데 안 들어간 데서 고려하는 게 아까 따라서 내부 지수. 그럼 어떤 게 고려해요?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고려하죠. 그럼 고려하지 않는 거는 회계적 수익률밖에 없죠.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 평가는 그냥이다. 글씨가 적혀져 있다. 적혀져 있으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네, 따라서 내부 지수. 이 두 가지는 그냥 있어요. 평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암기를 하시고 가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 별표 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 2에 보시면은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해서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현금 흐름을 분석을 안 해요? 분석을 해요. 해서 따진다는 게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DCF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후 소득의 현가와 지분 투자의 현가를 비교하겠죠. 그럼 첫 번째 나온 게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 순현가법은 레프리젠트 밸류인데요. 이 순이라는 건 뺀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서 뭐를 빼요? 유입에서 유출을 빼죠. 그죠? 그 순현가가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을 뺍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요. 빼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있다 3억 3천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3억 3천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그냥입니까? 할인을 합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이 들어가죠. 1년이니까 1승. 그러니까 R은 할인율이에요. 무슨 율이다? 할인율. 자, 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뭐로 한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 이제 보장이 되니까 안전하게 간다는 얘기죠. 주관적이고요. 그럼 만약에 10%다 한다면 0.1이 되니까 1.1이니까 3억이죠. 그죠?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그냥입니까? 2억이 됩니까? 그럼 2억이 그냥이에요. 금액이 0보다 커요.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자, 우리 유입이 운영만 있나요? 처분도 있나요? 처분도 있고 매기간 다르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세전으로 한다 그랬어요? 세후로 한다 그랬어요? 세후로 하고 항상 빼는 것은 여기서 운영의 부채 서비스를 다 고려했기 때문에 지분 투자를 뺀다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현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1보다 커야 되죠. 수익성 지수.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자, 수익성 지수법은, 자, 여기 이제 PI예요. 지수라는 건 그냥입니까? 분수입니까? 분수죠. 그럼 앞에 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나눕니다.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럼 유입에 대한 유출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이에요. 유출에 대한 유입. 그래서 수입을 유입이라고 하고 지출을 유출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거기 보시면 지출현가에 대한 수입이라고 돼 있죠. 반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할인을 해서 만약에 얘가 3억인데 1억을 투자해서 3억 벌었다는 건 3배 벌었다는 얘기예요. 몇 배 벌었다? 3배. 그럼 얘는 그냥요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1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고 자금은 기각하죠. 그럼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자, A와 B를 봤을 때 독립적일 때는 같지만 서로 상호 배타적일 때는 같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현가가 1억씩이에요. 아니, 만약에 2억씩이다. 2억씩이라 한다면, 자, 유입에서 유출을 빼죠. 그럼 유입에서 유출 뺍니다. 유입에서 유출을 빼게 되면은, 자, 들어볼게요. 만약에 5억에서 3억 빼도 2억이 되고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3억에서 2억 투자한 게 나요? 1억에서 2억 투자한 게 나요? 1억. 그럼 초기 비중이 낮은 게 낫죠. 수익성 지수가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항상 얘는 지수예요? 금액이에요? 그럼 가치가 가산되죠. 그럼 가치가 가산돼서 항상 합의되는 것은 순현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순현가. 이렇게 보시고 지수는 아니니까 가치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보시면은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내부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 자, 얘는 이제 IR이라고 하는데요. 더입니다. 그럼 내부를 요구가 가져와서 요구가 커야 돼요, 내부가 커야 돼요? 내부가 요구보다 더 커야 되죠. 이렇게 투자한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따라해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할인율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간다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어갑니다. 그럼 1억 2천만 원을 같게 만든다면 그냥요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요게 할인율이라는 얘기예요. 요새 많이 나오는 취지가 뭐냐면 쟤랑 할인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쟤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합니까? 요구 수익이죠. 그럼 얘도 요구 수익률 할인하겠죠. 근데 얘는 따라서 내부 수익률법.
그럼 말 그대로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작년 나온 문제예요, 또. 그럼 내부 수익률로 다시 다 대투자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되게 좀 쉬운 게, 자, 지금 1년을 기준으로 봐요. 몇 년을 기준으로 본다? 1년 딱 놓고. 그럼 얘는 유익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그냥입니까? 순영가를 0으로 만듭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하시게 되면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십니까? 자, 원래 요걸 바꾸면 얘가 이제 나오거든요. 몇 년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얘는 2년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와 얘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1억 2천만 원에다가 1억이 되니까 1 플러스 R이 넘어가죠. 그럼 얘가 1.2가 되니까 1 플러스 R에서 R이니까 넘어가면 0.2가 되거든요. 근데 따라하지 맙시다. 그냥 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있습니까? 몇 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1억을 밑으로 까세요. 얼마를 깔아라? 그럼 1억을 깔고 요 차익이 있죠? 2천만 원만큼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빨리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몇 퍼센트다? 20%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강사가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옛날 기출됐던 게 5천원을 투자해서 6천원을 벌었대요. 그냥입니까? 요 할인율이 있습니까? 그럼 1 플러스 R에 요걸 구하려면 굉장히 긴장되시잖아요. 긴장되시죠? 솔직하게 얘기해, 나한테. 터놓고 얘기하다, 터놓고 얘기해. 그렇지, 그냥? 막 멀찌들었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이걸 깔라는 말이야. 얼마 깔아라? 5천을 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5천을 깔고 얼마를 올려? 1,000원 올리라는 말이야. 편안하게 가는 거야. 강사는 편안하게 해줘야 돼. 안 편해? 편해요? 그래서 20%가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 수익률이 더 구하기는 쉽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5천을 밑으로 깔고 그 차이만 올리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의 비교라는 게 있나요? 자, 순영가법은 할인율이 무슨 수익률이에요? 요거 수익률. 내부수익률법은요? 내부수익률. 지금 대답 잘하시죠? 근데 풀 때는 무조건 틀려요, 이걸요. 작년에도 나왔거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따라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 그러니까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근데 이걸 못 잡는단 말이야. 순영가는 뭐로 하고, 요거 수익률로 하고, 이거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요새 잘 정해내더라고요. 이 기출문제 작년에 문제 보면 어떻게 된다? 이 순영가가 요거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자기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순영가는 사전에 요구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3억을 구하려면 그냥 이래요. 이 할인율이 필요해요. 그럼 사전에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근데 내부수익률법은요. 아마 얘와 얘를 같게 하는데 같게 하는 할인율을 구할 때는 요구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영가는 그냥입니까? 사전에 요구를 결정해야 됩니까?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근데 내부는 결정할 필요가 없죠. 장점이 되고요. 그냥 그렇게 가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는 안 물어보고 무조건 순영가법이 우수해요. 무슨 법이? 그럼 불을 극대화시키고 따라서 가치가산이 되는 건 순영가법밖에 없죠. 언제나 가능하고 내부수익률법은 합의 원칙도 안 되고 가치가산도 안 돼 불을 극대화할 수 없고 투자 판단이 안 돼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독립적일 때는 결과 같지만 배타적일 때는 동일할 수 있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배타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우수하다고 되어 있어요? 순영가법.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는 그냥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어요. 요구 수익률 그냥입니까? 최소한 보장이 됩니까? 그럼 안전하게 자본 비용 나오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이 내부가 지금 나온다고 해서 내년에 또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 있고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순영가법이 우수하다고 암기하세요. 무슨 법이? 왜 우수하냐는 안 물어봐요. 왜냐면 물어봐도 모를 걸 뻔히 하니까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순영가법이 합리적으로 우수하다라고만 나와요. 기출에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210페이지로 갑니다. 21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210페이지로 가시면은 31번 문제 하나 있죠? 요게 작년 기출입니다. 29회 기출이라고 해놓으세요. 기출은 기출을 해는데 뭐 제가 안 썼지만 죄송합니다. 기출을 해놨어야 되는데 해놓으셨어요?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그럼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에 오는 것은
자, 지금 내부수익법, 수년제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DCF법이 맞죠? 그럼 할인연금 흐름 기법이 맞고요. 자, 순효과가 0이 되는 단일 투자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 했을 때는 수익성지수도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나왔잖아요. 여기 디귿에 보시면.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내부수익법은 아까 무슨 수익률로 할인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못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순효과법은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없죠. 요구 수익률로 사용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답 못할 거라고. 그죠? 아시겠어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배정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해도 계속 틀리거든. 우리 수강생들이. 그죠? 그러면 되게 쉬운 게, 따라서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 그냥 가는 거야. 내부 수익률로. 근데 순영가법은 뭐로? 요구 수익률로 사용하는 거죠. 재투자도. 할인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자, 회계적 이익률은 이익률이 많이 나와야 되죠. 투자한의 이익률이 목표율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이익이 가장 높은 것을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죠. 맞습니까? 자, 내부수익법은 내부와 실현을 비교해요? 요구를 비교해요? 요구를 비교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참고적으로 실현은 비교가 안 됩니다. 실현은 따라서 현실. 투자 전이에요? 투자 후에요? 나중에 알 수가 있죠. 이건 비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부하고 뭐만? 요구만 갖고 따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2번이 정답일까요? 기출문제라고 해놓으셨어요? 여기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작년 문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을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자,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가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문제가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205페이지로 다시 한번 옵니다. 자, 205페이지 가시면은 21번을 안 풀었죠? 21번 풀었었나요? 그럼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했었나? 안 했죠, 그죠? 21번 풀었어요? 22번도 했어요? 했구나. 그러면 23번도 했었나요? 그럼 24번, 25번 다 했어요? 26번도 했고, 그러면 이제 28번은 했고 29번도 했고, 그럼 다 했구나. 30번 할까 했네. 그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31번은 안 풀었던 거지, 그죠? 근데 왜 했냐? 까먹었으니까 다시 했던 거지, 그죠?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테마 7이죠, 테마 7로 갑니다. 따라서 어림셈법, 대충.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얘네들보다 더 어려워요. 그죠? 물론 얘네들도 어렵겠지만, 얘네 보시면요. 밑에 상당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삭막해. 왜 그래요? 그냥 외울 게 많죠. 그죠? 찾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어려운데, 얘도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요? 불고려했어요? 결과치만 직접 비교했죠? 그래서 어림셈법.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 승수법 위주로 가져가세요. 무슨 법 위주로 가라? 그러니까 승수법을 암기하기 쉬운 게, 제가 얘기했지만,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 총투자. 전후는요, 지분 투자가 올라가거든요. 찾았습니까? 재밌는 게 앞에 있는 게 있죠. 앞에 있는 게 내려가요.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역수관계. 역수관계만 아시면 마스터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갑니다. 자, 그냥셈법이에요, 어림셈법이에요. 승수법과 수익법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어림셈법이에요. 어림셈법. 무슨 법과 무슨 법?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자, 이 승수법은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무슨 회수 기간? 자본회수 기간. 그죠? 거기 보시면 순소득 순수의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자본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작을수록 더 이게 머릿속에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역수관계. 그러면 요거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데, 수익률은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법은 요건 클수록 좋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승수법에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원래 따라서 총순 전후. 총이 이제 조죠. 조라고 이제 표현하고, 조소득 승수. 자, 조소득 승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순소득 있죠? 순영업이 생략이 된 거죠. 그죠? 천천히 가볼게요. 순영업소득. 승수.
그 다음에 세전이 있죠. 세전, 현금, 수지, 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우가 있어요. 세우, 현금, 수지, 승수 있죠. 세우, 현금, 수지, 승수.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제가 조순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요 총투자예요. 총투자고 여기는요 지분투자라고 강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총순까지는 투자액이 어떤 투자액으로 우리가 항상 계산할까요? 총으로 가고요. 전후는요 지분으로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빚의 차이점이죠, 그죠? 맞나요? 그럼 순소득은 아직 빚을 뺐어요, 안 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투자로 가자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요 빚을 뺐어요. 뺐다면 내가 투자한 대비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자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죠? 총투자액이 올라갑니다.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이 올라가죠. 여기도 지분투자액이 올라가죠? 네, 지분투자액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앞에 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거저먹게요. 그냥입니까? 총소득이 내려갑니까? 만약에 세전이 내려간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뭐가 내려가죠? 총소득이 내려갈 거고, 이건 뭐가 내려가겠어요? 순소득이 내려가고요. 이건 세전이 내려가죠? 세전 현금 수지가 내려가고, 얘는 뭐가 내려가죠? 세후 현금 수지가 내려가요. 자, 그래서 얘가 자본회수 기간으로 제일 잘 뜹니다, 그죠? 그럼 얘는 자본회수 기간이니까, 얘는 회수기간이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짧아야 됩니까? 짧아야 돼야 좋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수익률은 그냥요 역수예요. 그럼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역수입니다. 총자산의 회전율이 높아야 되죠. 총자산 회전율. 자, 그러면은 뭐가 올라가죠? 총소득이 올라가죠. 총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가 내려옵니다. 총투자에. 그래서 자, 지금 조소득이 원래 총이죠, 그죠? 그럼 얘가 꿀팁을 드리면, 따라서 총총총. 그럼 얘는 그냥이야 다 총이 들어가야 돼.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 그래, 총총총. 그럼 얘는 순이 들어가야 된다, 총이 들어가야 된다. 다 총이 들어가야 되지, 순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총투자에 대한 순소득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총소득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얘가 중요한 게, 따라서 순종. 그럼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있죠. 종합자본환율 찾으셨어? 종합자본환율. 자, 종합자본환율이 그냥입니까? 순소득 승수와 역수입니까? 이걸 알면은 이따가 문제가 여러분들 1분을 지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팁을 드린 게 따라서 역수관계. 역수관계를 얘들이 넣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순소득이 올라가겠죠? 무슨 투자가 내려가죠? 총투자가 내려갑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를 또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총투자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투자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그래서, 따라서 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이 있었어요. 총투자도 있었어요. 총자본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이.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는 지분 배당률이라는 게 있죠.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 게 뭐가 올라갑니까? 세전 현금씩 올라가고 무슨 투자로? 지분 투자로 나눠요. 그런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계속 그 해커스에서 같은 강사지만은 따라서 지분 투자 수익률.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분 투자 수익률인데 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세후. 그래서 밑에 세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세후 수익률을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지분 투자 수익률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분 투자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세후 수익률입니까?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맞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강사가 거의 다 시험 문제가 이거를 지분 배당률로 알아요. 그럼 지분 투자 수익률은 지분 배당률이다, 세후다. 세후로 가셔야 됩니다. 절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강사 중에서 저랑 딱 2명만 알아요. 이게 지금 지분 투자가 세후인지를, 그죠? 근데 자꾸 이제 왜 그러냐면은 타 학원에서도 이게 자꾸 세 전으로 이게 지분 투자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강사들이 자꾸 이걸 지분 배당률로 넣어요. 그럼 그냥이다. 이시청 들어간다. 이시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지분 투자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로 봐야 된다? 세후로 봐야 된다. 저를 믿으세요.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 감정평가사도 해커스만큼 큰 회사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평가시험 문제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로 나왔어요. 뭐로 나왔다? 그럼 지분 투자와 지분 배당률은 같아요? 달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이다. 세후다. 그럼 세후 현금 수지를 무슨 투자로? 지분 투자로 나눈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 지분 배당률과 지분 투자 수익률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근데 총 투자 수익률이 있죠. 이건 종합자본환율로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역수관계. 자, 갈게요. 그다음에 순종. 자, 그럼 순종이라는 거는 누구와 역수관계예요?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은 역수관계죠. 맞습니까? 그럼 제 야매가 괜찮으시면 제 야매를 따르셔야 되죠. 그냥 제 야매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개론이 어려워서 저를 그냥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럼 저희가 그냥 전지전능하세요. 전지가 있죠, 그죠? 그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지분 배당률이 역수예요. 찾았습니까?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데, 요걸 갖고 이제 안 물어봤죠, 요즘.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밑에 해설에 가볼게요. 자, 밑에 출제 포인트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후 수익률에다가 지분 투자 수익률을 넣어놨죠? 절 믿고 따르세요. 제가 지분 투자 수익률은 뭐라고요? 세후 수익률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면은 세후로 찍으셔야 돼요. 절 믿고.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세요. 그죠? 감정평가 시험 문제 세후로 나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모든 강사들은 이 지분 투자 수익률을 뭘로 보고 있다? 지분 배당률로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할게요. 지금 출제 포인트 있나요?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에? 총 투자에. 세전과 세후는요? 지분 투자에. 맞출 수 있겠죠? 대답은 잘 하십니다. 그럼 조순 나오면 무슨 투자 들어가고?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가면? 이따가 맞히나 보겠어요. 그죠? 대답은 잘 하시는데, 문제에 가서는 헷갈려요. 그 다음에, 순소득 순수가 자본회수 기간이죠? 그럼 자본회수 기간이 자극수 좋죠? 맞습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좀 가볼게요. 다음에 순자는 자극수 좋다. 찾았습니까? 연구한 거야, 새벽 2시에. 순이 뭐야? 자가. 어떻게 좋아? 자극수로. 이 두 가지가 해수 기간이니까 자극수 좋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순자는 어떻게 했어? 자극수로. 순자 나오면 무조건 자극수로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가장 어렵게 떴던 겁니다. 3번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렵게 떴는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소득이라는 것은요, 밑에 소득이 커요? 위에 게 커요? 위에 게 크죠? 다음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은세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내고,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빼잖아요, 경비를. 그럼 자, 천천히 갈게요. 그럼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거는 소득만 얘기하지 승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승수는 그냥이야. 따라서 밑에 게 크다. 승수는 밑에 게 커요.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임의적으로 얘를 10으로 놔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5가 됩니까? 그럼 5가 되는 걸 나누겠죠. 그다음 얘는 2니까 2로 나누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2가 되고 얘가 5가 되거든요. 다시 갈게. 형태가 안 좋아. 소득으로 본다면 그냥이야 위의 소득이 커. 크죠? 근데 그냥이야 이거는 큰 걸로 나눠. 작은 걸로 나누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맞나요? 그럼 승수는 그냥요 바뀌어요. 자, 밑에 게 크다. 밑에 게 크거든요. 맞나요? 그럼 자,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25, 25. 그러면 위에 게 크다, 밑에 게 크다. 밑에 승수가 더 커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나요? 별표 3개 쳤어요? 나 목소리 쉰 거 봐요, 이거. 미치겠어. 가장 어렵게 떴던 거예요. 어떤 게 크다고요? 밑에 있는 게 커요, 밑에 있는 게. 따라서 25, 25. 그럼 그냥이야, 밑에 있는 게 커. 조보단 순이 크고 세전보단 세후가 크다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잡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비율 분석법으로 가볼게요. 자, 비율 분석법은 얘도 그냥입니까? 시간 가치를 불고려합니까? 결과치만 갖고 직접 비교하죠?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겠죠?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똑같은 비율이에요? 다른 비율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LTV라고 아시죠? L을 V로 나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밸류라면
부동산 가치가 1억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럼 만약에 70%다. 그럼 1억 중에서 7천만 원을 빌려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옆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대부와 부채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부채 비율은 타인 돈을 빌려서 몇 배만큼 빌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타인 자본이 그냥이요, 부채예요. 자기 자본이 지분이죠. 자, 그럼 아까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이건 지분에 대한 부채요,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로 나와야 되거든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타인 돈이 400원인데 내 돈이 100원이라면 몇 배를 빌린 거죠? 4배를 빌린 거예요. 400%라는 건 4배란 뜻이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대부분이 60%라는 것은 타인이 60 냈으면 나는 그냥입니까? 40% 투자합니까? 맞죠? 그죠? 그럼 이건 1.5가 나오니까 150%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타인이 80%면 나는 얼마 투자했죠? 20을 투자했죠. 4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0대 20은 그냥이야 4배야. 그럼 400%가 되겠죠. 또 우리가 관련이 되는 게 대부분이 높아지면 무슨 비율도 높아져요?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밑에 당구장 표시 있어요? 대부분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모두 다 커집니까? 자, 갈게요. 여러분 대부분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만 커지겠어요? 지렛대 효과도 커지겠어요? 지분 수익도 커지죠.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럼 금융적 위험도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자, 은행이 대부가 높으면 위험하죠. 금리도 낮춰요, 높여요. 자, 대부이 높아지면 돈을 많이 빌리죠. 그럼 부동산 수요도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높아지면 거의 다 그냥이야 싹 다 커져.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는 있긴 해요. 대부 비율이 높으면 지분 비율은 작아지겠죠. 그거 외에는 거의 시험 문제는 싹 다 커지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나요?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상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상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상가, 상업용 부동산.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게 1보다 작아야 돼요? 1을 넘어야 돼요. 초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내가 상가 건물에 순두부찌개가 있다 그랬지. 따라서 순투부. 그러면 순투로 나눈다는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죠. 순소득이고 얘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지만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잔여익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나요? 자,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채무불이행률. 그래서 따라서 유영부. 그럼 유는 유효총소득이죠? 유효총소득이에요. 영이 뭐죠? 영업경비. 자, 얘가 무슨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죠. 맞나요? 부채 서비스액. 여보세요? 잡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습니까? 요게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죠? 부채 서비스액 갑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얘네들이 나가는 게 많으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손익분기율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밑에가 순소득이 나와야 돼요? 유효가 나와야 돼요? 순소득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노려요. 따라서 유영부.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요게 따라서 경, 부, 선.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어요. 그죠? 유치예요. 그죠? 그럼 순소득이 나와야 된다? 유효가 나와야 된다? 유효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총총총. 자, 얘는 다 총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총투자에 대해서 총소득이고 조속승수의 역수다. 영업경비 비율이 있죠? 영업경비도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영업경비입니다. 영업경비 비율 들어갑니다. 낮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업경비 비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조소득이라는 게 내려가죠. 그래서 영업경비가 나와 있다. 낮아야 되고요. DTI와 부채는 뭐 나중에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로 가시면은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이 구분해야 되고, 대부비율이 커지면 부채비율도 커지겠죠. 자, 대부비율이 커지면 부채비율, 지렛대 효과, 지분수익, 위험, 금리 수요가 그냥입니까? 싹 다 커집니까?
부채 감당률이 1에 가까워지거나 작을수록 위험하죠. 1보다 커야 되고요. 부채 감당률은 아까 순투부였죠.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게 순소득이고, 채무능이 유일하게 유효가 들어가요. 따라서 유영부. 아까 경부선을 따라서 뭐가 표현했어요? 유채권. 기억하시죠? 따라서 총총총. 총자산에는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총총총이 들어가야 돼요. 총투자에 대한 총소득에 대한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계산 문제보다는 지문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210페이지에 33번으로 갑니다. 210페이지 33번 가시면은, 자, 투자의 타당성 분석 중 수익률과 승수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답은 쉬운데요. 여러분들 5번에 가시면은 종합 자본환원율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건 맞죠? 그럼 몇 번이 정답입니까? 5번. 따라보세요. 아까 제가 순종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순소득과 그냥입니까? 종합자본환율이 역수입니까? 종합환원율이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총투자 금액이 5억이죠? 5억이고요. 얘가 5억이고, 순소득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은 얘가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순소득 순서가 얼마다? 5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봐봐요. 아까 제가 전지가 역수죠? 그러면 지분배당률과, 자, 지분배당률의 지분투자 수익률은 지우셔야 됩니다. 아까 지분투자는 그냥입니까? 이건 세우였습니까? 지워주세요. 오타 났습니다. 이건 오타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지분배당률과 지분투자 수익률은 다르다고 했나요? 지워버리시고, 아예. 자, 그러면요. 얘와 얘가 그냥이에요. 역수예요. 자, 그럼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분배당률이 커지면 세전환금 승수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따라서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렛대 효과 아시죠? 그럼 우리가 이 총투자 수익률이 종합탐원율로서 보시고요. 자기자본 수익률이 지분배당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얘는 두 가지가 그냥이나 동일할 수도 있어요.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찾았죠? 몇 번 정답? 5번. 저는 여러분들한테 34번을 좀 추천합니다. 34번인데 일단은 자 할게요. 34번에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치시면서 자 저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죠. 보고 계십니까? 자 총투자하는 거 맞죠? 근데 그냥요 앞에 게 내려가요. 그러면 총소득으로 내려갔죠? 맞는 지문인가요? 자 순소득 순수 갑니다. 자 뭐에 대한 뭐 순소득에 대한 총투자의 배수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분투자 수익률은 세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지분투자를 우리가 지금 총소득을 들어가야 돼요? 세후가 들어가야 돼요? 해설은 세전으로 되는데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세후로 가셔야 돼요. 아까 지분투자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세후로 꼭 고쳐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세후 현금 수지라고 나왔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세전으로 가야 된다? 세후로 가야 된다? 세후를 지분투자로 나눈 것이죠. 3번이 정답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일로 와보세요.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무슨 투자액을 뭐로 나눠요? 지분투자액을 세전으로 나누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무슨 투자액을? 지분투자액을 세후로 나눈다는 게 맞죠. 몇 번만 틀렸어요. 3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로 봐야 되죠? 세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전이 아니라 총소득도 아니고 뭐라고? 세후 현금 수지를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세후 현금 수지로 지분 투자가 나오는 게 정확하게 나와서 맞는 지분으로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5번도 별표를 치시면은 아까 제가 승수는 밑에 게 크죠? 그럼 따라서 2525.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밑에 게 커요. 그럼 1번에 가시면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크죠? 그럼 2번은 뭐가 뭐보다 크다 그래야 돼요? 세후가 세전보다 크다는 게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었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만만치 않죠? 그럼 따라서 2525. 그럼 그냥이야 밑에 있는 게 커. 왜냐면 승수니까. 소득이에요, 승수. 승수가 붙으면 반대로 가거든요. 2번이 틀렸죠?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맞나요?
자, 오늘 할 거지만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죠. 레버리지 효과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요. DTI는 총부채 상한입니다. 차입자의 상한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몇 번이 틀렸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계산 문제는 이따가 빼드리고 넘겨보시면은 21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15로 가시면은 215페이지 가시면은 45번 있나요? 들어갑니다. 45번 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 틀렸죠? 대부분이 높아지면 아까 싹 다 커진다 그랬잖아요. 부채 비율도 반대로 높아진다로 가셨어야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아까 부채 비율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이걸 부채라고 하고 지분을 자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부채를 자본 총계로 나눴죠?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죠? 60이죠. 그럼 60이면은 내가 몇 퍼센트예요? 40이 되니까 1.5니까 150%가 맞죠? 그런가요? 자,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잔여액이 있죠. 자, 아까 그 유명한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죠. 그다음에 유영부. 그럼 채무불이행률은 무슨 소득이 나오셔야 돼요? 유효 총소득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상환할 수 있는 판단이죠. 손익분기율이라는 것은 이제 손익분기점을 얘기하고, 영업경비는 아까 조소득이 내려갔죠? 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그럼 정답은 몇 번만 틀렸어요? 1번. 넘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46번 있죠? 46번에다가 별표를 새기십시오. 얘가 기출문제입니다. 무조건 얘가 뜹니다. 자, 따라서 단순 회수 기간. 그러면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죠? 자, 12월 동안 현금 흐름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1억을 투자했죠? 얼마 투자했다? 1억. 그럼 3천, 2천까지 가시면 5천이에요. 그럼 2천이면 7천이죠? 그럼 3천만 상환하면 되겠죠? 근데 만기가 그냥입니까? 다 6천을 상환해야 됩니까? 근데 6천 중에서 얼마만 상환하면 돼요? 3천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12월 달을 6개월로 나누면 6개월이라는 거죠. 그러면 몇 년 몇 개월? 3년 6개월이라는 게 정답이 되죠. 몇 번 정답? 3번이 정답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볼게요. 47번은 뭐냐면 A와 B의 현금 흐름이 있죠.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단순 회수 기간으로 본다면 다 몇 년 걸리겠어요? A가 1000이죠. 그럼 100, 300, 600이니까 몇 년 걸립니까? 3년 걸리고, B도요. 다 3년이죠. 그럼 우리가 A의 단순 회수 기간은 3년이라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목표 회수 기간이 4년이잖아요. 그럼 둘 다 그냥요, 타당성이 있어요. 있죠. B가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이 정답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3번의 할인율이 몇 퍼센트죠? 10%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A 부동산이 있죠. 자, 0년도에 마이너스 1000이 나갔습니다. 1000이 나갔고, 그 다음에 1, 2, 3을 보신다면, 자, 100, 그 다음에 300, 60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딱 3년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냥 할인율이 10%예요. 그럼 따라서 현가해수기간법. 그러면 현재 가치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현가해수기간을 본다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해수기간법. 그럼 그냥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100만원 드릴까요? 2년 있다가 100만원 드릴까요? 어떤 거 달라겠어요?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할인율이 높아져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가 그냥 10%라고 하니, 자, 일시불의 현가를 얘를 0.9, 그냥 0.8, 0.7로 임의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입니까? 숫자가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이유는 할인율이 높아져서 그래요. 갈수록.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90원이 되고, 38이 24죠? 240이 되고요. 67이?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67이 420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자, 이 금액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아니, 얘보다 작았잖아. 천천히 갈게. 그럼 그냥이야, 해수기간이 더 길어.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할인율 10% 잡을 때 A의 단순 해수기간보다 이 현가 해수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계산 좀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할인을 합니까? 할인하니까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얘기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요. 제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난 힘들어요. 나봐요. 100원이에요? 90원이에요? 300원이 240, 600에 420이에요. 금리 작아졌죠? 그럼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갔고요. 그 다음에 현가해소기간법이 이해한다면, 부동산 A보다 투자의 타당성이 높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좋아요. 자, B 보세요. 얘도 1000이죠? 근데 얘는 얼마로 해소했어요? 처음에. 500부터 땡긴 거죠. 많이 땡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500, 400, 그 다음에 얼마요? 100이죠. 그러면 얘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59,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대답하시는 거예요. 450이 되죠. 그 다음에 482, 320이 되죠. 입을 안 여시는 분은 뭡니까 도대체? 구구단을 모르세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건 쉽다. 70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요걸 다 더하면 얘가 더 낫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더 금액이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냥이야 더 많이 할인해. 많은 금액을 할인해 버리니까. 맞죠? 그러면 자, 얘가 750이 떨어지고 얘가 840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이야 아까 단순했을 때는 같았죠. 얘기해봐요. 처음에 똑같잖아요. 근데 많은 게 더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많은 금액일수록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가 낫다는 거죠? B가 더 낫다라는 판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셨고. 그 다음에 아까 내부수익법은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해. 내부수익법 하죠? 벌써 다 까먹었어? 내부 하잖아. 그럼 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인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내부수익법 따라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그럼 유출과 유입을 아니까 같게 맞는 할인율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라는 얘기죠. 하시겠죠? 자, 제가 말하는데 48번 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해설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보시는 거 끝내버리고요. 49번 있죠? 이건 보십시오. 틀린 거는 일단은 제가 48번 안 했던 것은 따보세요. 회계적 이익률법. 그럼 5번에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지문만 보세요. 우리가 연평균 세후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그것만 나왔었거든요. 찾았죠? 그죠? 자, 그럼 이익률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요. 자, 49번의 정답은 1번으로 하셨죠?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작으면 안 좋죠? 그러면 작다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몇 번 정답? 자, RTI라는 게 R이 렌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 임대소득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 판단하고요. 비율 분석법은 투자에 대한 판단 시 사용하는 지표가 똑같아요? 달라요?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현가해소기간법은 그냥입니까?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합니까? 이해하셨죠? 몇 번 정답이다? 1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찍겠습니다. 일단은 211페이지에 다음 시간에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36번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쉬었습니까? 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에 역수관계를 냈어요. 무슨 관계를 냈다? 역수관계 잡을게요. 자, 지금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2, 4번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순종. 그럼 누구와 누가 역수관계죠? 순소득 순수와 종합자본운이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풀겠는데 순소득 순수가 얼마라고 나왔죠? 10. 그러면 얘가 역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기출문제는 항상 역수관계를 집어넣어줘요.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1분을 넘습니까? 넘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종합자본환원율 아까 그냥 있어요? 역수였어요. 역수였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역수면은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요. 얘가 10이라는 뜻은 얘는 그냥요.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가 돼야 되잖아요. 10%가 안 나왔죠. 얘기해보세요. 아니, 강사는 이런 거 가르쳐야 돼. 내 말이 틀려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봐. 지금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 이 둘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저를 믿습니까?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넘겨보세요. 지금 37번 있나요?
37번을 보시면은 2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자, 이 5번에 총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종합자본 환율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가 그냥이야? 역수야? 역수라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몇 번하고 몇 번이 역수죠? 2번하고 5번이 역수관계라는 걸 감정평가에서도 냈어요. 맞나요? 그러면 자 할게요. 순서도 순서가 얼마죠? 15죠. 총투자 수익률이요. 자, 얘가 10%면 얘가 10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틀리잖아, 얘가. 그럼 이 둘 중에 정답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준 거예요. 맞나? 그러면 다른 거를 풀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럼 몇 개만 잡는 거야. 2번하고 5번만 잡는 거지. 제가 뭐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20년 동안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져가시라는 게 강사가 나와 있는 건 해설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어림셈법하고 얘가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사는 이런 스킬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역수를 물어봤어. 그럼 순소득과 총투자 수익률이 역수죠? 그럼 하나가 10%면 하나가 10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다른 거를 잡지 말고 얘네 둘 중에서 찾으라는 이 뉘앙스예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순소득이 10이고 총투자 수익률이 10%라면 그냥 둘 다 맞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서 찾으라는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공인중개사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힌트를 내줘요. 다시 볼까요? 아까 내가 안 풀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풀 거야. 36번에 가시면 딱 보니까 누구와 누구가 역수였어요. 순소득 순서와 종합자본은 역수죠. 맞나요? 그럼 뭐 다른 걸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풀으시게 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37번에 그냥이야 평가사 시험 문제 또 나왔어. 자, 우리가 순종이 아니라 총투자 수익률이 종합자본 환율이죠. 여러분 얘기에 저도 힘을 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가 15고 10%가 답이 될 수가 없으니 이 둘 중에서 먼저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왜냐면 이거는요, 암만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1분을 넘어요. 그죠? 그럼 1분을 넘으면 풀어야 돼요? 이건 제껴야 돼요. 제끼고 나중에 푸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찍을 수도 있잖아요.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좀 알고 찍으라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힌트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넣어주는 출제원도 있기는 해요. 그럼 욕을 해야죠. 그래서 얘 둘 출제원은 그래도 얘네들은 조금 나은 게 역수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수만 좀 알았다면 두 가지만 잡았죠. 그럼 다른 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안 풀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리는데 그걸 알고 가자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말씀하세요.